네,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성희롱 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명입니다. 네. 남성 엄탕혜 씨는 짝사랑하는 여성 억울혜 씨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제 그녀의 원룸 방 출입문에 꽂아뒀습니다. 억울혜는 엄탕혜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혜를 고소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엄탕혜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을 것 같은데 뭐 처벌받을 수 있다와 없다 논리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관련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측은 이 엄탕혜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편지를 피해자 억울혜에게 6차례에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저질스럽고 음란한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해당 법 조항이 통신매체를 통하여라고 한 점에 대해서 주목했는데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처벌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엄탕혜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편지를 억울혜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두었을 뿐이지 이제 우편 같은 통신매체 를 이용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얘기가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법원은 판단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법원은 엄탕혜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헌상 명백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이제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은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 조항으로는 엄탕혜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음란한 편지를 직접 마구 전달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긴 했지만 이건 엄탕혜의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서이지 이제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편지를 꽂아 넣기 위해서 억울혜의 원룸 문 앞에까지 들어간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등 이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이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의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이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제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